오늘 배울 주제는 증산작용입니다. 자, 증산작용이라는 단어 자체는 초등학교 때 식물 단원에서 한 번씩 소개가 됐을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 오늘 배울 때 이 증산작용이 무엇인지만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증산작용이라는 현상 자체의 과학적인 원리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산작용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냐 이것들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증산작용이 어떤 현상을 의미하고 이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식물에 어떤 영향이 일어나냐, 특히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광합성과 관련해서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뭘 공부해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에서 보면 지금 증산작용을 물을 끌어올리는 증산작용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끌어올린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잠깐 봐보면 물은 땅속에서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동물들 대화하는 거 보면 이 친구가 지금 뿌리에서 여기까지 물이 올라왔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광합성이었는데 광합성을 할 때 재료가 되는 것이 이산화탄소도 있었지만 물도 있었어요. 물. 그리고 이 광합성은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났고 그러면 어쨌든 잎까지 물이 도달했다는 거고 우리가 나뭇잎에 물을 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뿌리부터 흡수해서 줄기를 거쳐서 잎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체에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이게 과연 증산작용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첫 번째 줄 보면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잎까지 어떻게 이동할까? 그래서 식물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잎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사용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 그 영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 테니까 광합성이 일어날 때 물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줄기를 타고 온 물과 잎의 기공을 통해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인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발생합니다. 이 포도당은 곧 녹말로 바뀝니다. 이렇게 식물이 광합성하여 만든 양분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자,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광합성을 할 때 우리가 뿌리에서 흡수해서 줄기를 타고 올라온 물과 공기 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 얘를 가지고 포도당 그리고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물이 뿌리에서 흡수돼서 사용된다 라고 배웠는데 오늘 배울 내용 미리 얘기를 하면 이 물이 뿌리에서부터 흡수돼서 줄기를 타고 올라오지만 흡수한 모든 물이 광합성에 사용되는 것이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합성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물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걔네가 밖으로 나가는 현상 자체를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오늘 배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동영상 한번 보고 올 테니까 아까 봤던 광합성의 과정 동영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이 물의 이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초점을 두면서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 무더운 여름,
건물도 자동차도 열기를 뿜어내는 듯한 날씨. 열기를 뿜어내는 건물을 피해 나무 주변으로 가면 왠지 더욱 시원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더운 여름날에도 식물의 체온은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건 바로 증산작용 때문입니다. 나무의 잎에 비닐을 씌우고 하루가 지난 뒤 확인해보면 비닐에 물방울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닐봉지 안에 맺힌 물방울은 나뭇가지의 잎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비닐봉지에 닿아 액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뿌리와 줄기를 통해 잎으로 운반된 물은 일부만 광합성과 같은 식물의 생명활동에 사용되고 대부분 증산작용으로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증산작용으로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므로 식물과 식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증산작용으로 잎에 물이 빠져나가면 잎은 줄기를 통해 물을 보충하고 줄기는 뿌리를 통해 물을 보충합니다. 이와 같이 증산작용으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133쪽입니다. 방금 본 내용을 같이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산작용이란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런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잎에 도달한 물이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광합성에 사용이 될 거예요. 근데 잎에 있는 모든 물이 광합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합성에 실제로 사용되는 물들은 되게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물들,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부분의 물들, 그냥 참고로 그 물들의 약 95%, 흡수한 물의 약 95%, 그러니까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이 대부분의 물들은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고 증산작용에 의해 공기 중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건 극히 일부분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 적은 양의 물로도 충분히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이 살아가는데 이제 나쁜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잎에서 일어나는 증산작용에 의해서 뿌리에서 물이 줄기를 거쳐 잎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증산작용의 정확한 과학적 원리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증산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물을 끌어올리는 직접적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은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상황입니다. 간접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생각을 해보면, 잎에 있는 물, 걔네가 일부분은 광합성을 해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대부분의 물은 증산작용에 의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잎 입장에서 잎에서 물들이 계속 빠져나가면 잎에 있는 물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물이 빠져나가면 잎에서 그 줄어든 물, 그냥 줄어든 채로 냅두는 게 아니라 그 줄어든 물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광합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식물도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잎에서 빠져나간 그 물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내 밑에 있는 줄기로부터 야, 물 좀 더 줘, 물을 끌어당기고, 그러면 줄기 입장에서는 잎에 물을 줬겠죠? 그럼 줄기는 또 줬으니까 없겠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뿌리한테 야, 나 물 좀 줘 해서 받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아나요?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
우선 땅 속에서 뿌리로 흡수된 물이 줄기로 이동을 하고 뿌리에서 올라온 물이 줄기를 거쳐서 잎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잎으로 가서 자, 잎에서는 광합성도 하고 증산작용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러면 또 다시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광합성 쓰고 증산작용해서 빠져나가고 그럼 물이 부족하겠네? 야 줄기야 줘. 줄기로부터 받고 그럼 줄기는 잎에 줬으니까 또 부족해요. 그럼 줄기 입장에선 야 뿌리 물 좀 줘. 그럼 뿌리가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끌어올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 자체가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증산작용의 과학적인 원리보다는 이런 현상, 그냥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빠져나가는 현상인데 얘가 왜 물을 끌어올려? 라고 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이제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거고 물이 부족하면 그 직전 단계에서 좀만 얻어 쓰고 그럼 걔는 또 부족하니까 직전 아이한테 또 얻어서 쓰고 그런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물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런 걸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이 증은 여러분들 증발할 때의 증자와 같은 증자고 이 산은 흩트려 놓다. 그러니까 뭉쳐있던 애들을 따로따로 뿔뿔이 흩트려 놓다라는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증발시켜서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 물들을. 그래서 증산작용이라고 한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영상에서도 나왔던 얘기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산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어쨌든 액체가 수증기, 기체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고 이것은 우리가 1학년 때 기화현상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 그리고 물질이 기화가 될 때는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그렇다는 말은 식물의 잎에서 기화가 일어나려면 그 주변에 있는 열들을 데려가겠죠. 흡수하겠죠. 그래서 주변이 이제 조금 시원해져서 식물의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랑 연관을 지으면 한여름에 엄청 무더울 때 뭐 30도씨가 넘어갈 때 그때 뭐 체감 온도는 뭐 40도 가까이도 되고 이래요. 근데 식물의 광합성, 식물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도 온도가 있었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온도가 높으면 광합성량은 증가는 하는데 일정 온도가 지나면 급격히 감소한다. 이런 내용도 배웠을 거예요. 즉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식물체한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는 덥다고 어디 그늘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증산작용에 의해서 이제 식물체 체온이 계속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나 이제 생명 활동을 할 때 그 애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또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렇게 했던 얘기들 이제 뿌리를 통해서 잎까지 물이 올라오는 것을 간단한 플래시 영상을 한번 보고 와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봤듯이 이제 물이 뿌리에서 흡수돼서 잎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과 잎에서 이제 광합성과 증산작용에 의해서 사용되어 버린, 사라져 버린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역으로 끌어올리는 이 원동력이 된다. 이 원리 자체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하면 증산작용이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기공을 통해서 나가는 현상이다 나와 있는데, 이 기공 이따가 자세히 다시 배울 거예요. 이 공기 구멍이라고 해서 잠깐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올 때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잎과 이제 잎의 내부와 잎의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이 통로를 이제 기체 상태의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산소도 나가고 이산화탄소도 들어오고, 근데 이제 수증기가 된 이 물들, 수증기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32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 실험, 그 실험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실험은 증산작용을 확인해 보는 실험입니다. 증산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인데 같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은 양의 물을 넣은 실린더 가나에 하나는 잎을 모두 딴 나뭇가지, 하나는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넣는데요. 우선 잎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기공을 통해서 이제 수증기가 나가는 증산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겠네요. 가는 증산작용을 거의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나뭇가지고, 오른쪽은 잎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나뭇가지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담아두고, 자, 위에 얇게 식용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네요. 그 이유는 왼쪽에 보면 눈금 실린더 속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식용유를 떨어뜨렸다. 식용유가 물 표면에 막을 만들어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다. 많이 들어봤겠지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밀도 차이에 의해서 하나는 아래로 하나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식용유를 떨어뜨리면 이 식용유가 물 위에 쌓이게 되겠죠. 사실은 이 실험 자체가 어떤 실험이냐면, 물의 이동, 물이 흡수되는 거. 왜? 증산작용을 만약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증산작용에 의해서 식물에 있는 물이 날아가 버리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계속 올려줄 거잖아요. 그럼 이 물의 양이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 그걸 가지고 이제 증산작용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험 자체가 증산작용이 이제 빨리빨리 일어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보니, 만약에 물의 증발을 막지 않아 버리면, 식용유를 넣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물 흘려도 물이 다 증발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사라지는 것이 증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증산작용에 의한 것이냐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산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연적인 증발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식용유를 뿌려서 이제 물의 증발을 최대한 막는 겁니다. 어쨌든 일어나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증발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험을 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 관찰을 한다. 그래서 관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실린더.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실린더는 나가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얘는 증산작용을 하겠죠.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나뭇가지 안으로 흡수될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뭇가지 안으로 흡수가 될 거니까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아까
아까 말했듯이 잎이 없으니까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나뭇가지가 물을 흡수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흡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나만 증산작용을 하니까 높이가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찰, 실린더 나의 나뭇가지를 비닐봉지로 밀봉하고 관찰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물방울이 맺힌다. 아까 영상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로 흡수된 물이 일단 잎으로 이동할 거예요. 잎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수증기 형태로 방출이 될 거고, 그 방출된 수증기가 비닐봉지에 닿아서 액화되겠죠. 일단 물방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고, 걔는 액체 상태예요. 수증기는 기체 상태고, 기체 상태였던 게 액체 상태로 되는 걸 액화라고 하죠. 그래서 액화돼서 물방울로 맺힌 것이다. 어쨌든 지금 잎에서 뭔가 나와서 물방울이 맺혔다는 거, 걔가 물인데 잎에서 물이 나왔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났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산작용과 이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마무리를 하면, 어떤 것만 초점을 두면 되냐,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물의 이동, 그것과 증산작용이 어떤 관계가 있냐, 그리고 증산작용이 광합성과 어떤 관계가 있냐, 그것만 정확히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영상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증산작용이라는 현상 자체의 과학적인 원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증산작용이라는 현상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갔어요. 물이 빠져나가면 그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줄기에서 잎으로 다시 받아쓰고, 줄기 입장에선 또 부족해지면 뿌리에서 받아쓰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이런 원동력이 된다, 물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물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광합성에도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증산작용에 의해서 약간 나비 효과 느낌이죠.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밑에서 끌어올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올라온 물들이 광합성에도 쓰이고 그냥 나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 라는 것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아까 보여줬던 증산작용 정리되어 있는 영상을 한 번 더 보여줄 테니까 마저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끝나면 이번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물도 자동차도 열기를 뿜어내는 듯한 날씨. 열기를 뿜어내는 건물을 피해 나무 주변으로 가면 왠지 더욱 시원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실제로 더운 여름날에도 식물의 체온은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건 바로 증산작용 때문입니다. 나무의 잎에 비닐을 씌우고 하루가 지난 뒤 확인해보면 비닐에 물방울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닐봉지 안에 맺힌 물방울은 나뭇가지의 잎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비닐봉지에 닿아 액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뿌리와 줄기를 통해 잎으로 운반된 물은 일부만 광합성과 같은 식물의 생명활동에 사용되고, 대부분 증산작용으로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증산작용으로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므로 식물과 식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증산작용으로 잎에 물이 빠져나가면 잎은 줄기를 통해 물을 보충하고 줄기는 뿌리를 통해 물을 보충합니다. 이와 같이 증산작용으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까지 이동하게 됩니다.